안녕하세요. 2021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나 혼자 산다 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회용품 쓰레기 감소를 위한 다해용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발표는 목적 및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그를 통한 수거함 최적 입지 선정과 결론 제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회용품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낮은 플라스틱 실질 재활용률로 지속적인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25년 인천시 매립장 사용 종료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회용기여야 할까요? 바로 현실적인 쓰레기 재활용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쓰레기는 세척, 재질 분리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분리수거로 인하여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소각되거나 퇴비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땅에 매립되고 있어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재활용에서 다회용, 재사용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최근 다양한 다회용기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시행하는 다회용컵 시범 사업은 다회용컵을 사용한 뒤 무인 회수기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척, 반환, 수거 등 새로운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참여 혜택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다용기 사용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배달음식 용기에 초점을 맞춘 다용기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신뢰도 높은 세척 커브를 보유 중인 세척기업, 소비자에게 다용기 선택지를 제시해줄 배달 대행업체, 그리고 다해용기 제작업체가 모여 다해용기 세척 및 재사용 시스템을 조성합니다. 이어서 음식점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다해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시민들은 다해용기 수거함에 다해용기를 반납하여 환경 보호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 단위의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시민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 민간 협업의 지역 단위 다해용기 재사용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수거함 설치가 아닌 수거업체의 방문 회수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가 갖게 되는 비용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활권 단위로 수거함을 통해 용기를 회수하고 수거 세척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쓰레기 배출 양상을 살펴보고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데이터 선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거함의 최적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배출량 데이터가 없어 전체 쓰레기 배출량에서 폐플라스틱의 비율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전체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에 대신 활용했습니다. 또한 행정동 단위의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의 쓰레기 배출량과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와의 다중회기를 진행한 뒤 행정동 단위에서 수집한 지표를 다중회기 모델에 대입하여 행정동 단위의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했습니다. 앞서 선정한 지표 중 쓰레기 배출량과의 피어슨 상관관계가 0.5 이상이었던 일반 음식점 수, 인구수, 공시지가 데이터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인구의 비율을 주요 인구 비율로 선정하여 추가 지표로 만든 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1인 가구는 인구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서 지표에서 제외했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 후 관련 고려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행정동별 일회용품 배출량을 예측하는 회계 분석과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 위해 일회용품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인구 관련 지표인 인구수와 주요 인구 비율, 그리고 지역 특성 지표인 공시지가, 그리고 지역 내 일반 음식점 수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선정한 최종 지표들을 자치구별로 시각화했을 때 지역별로 보시다시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해당 지표들로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별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 데이터 정규화를 진행했고,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K값은 엘보 메서드를 통해 4로 결정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서울시의 쓰레기 배출 양상은 다음 지도와 같으며, 클러스터별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2번 클러스터가 가장 높고 3번 클러스터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클러스터별 특성을 살펴보면 0번 클러스터의 경우 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고, 1번 클러스터는 주요 연령대, 즉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2번 클러스터는 공시지가가 높고 식당의 수가 많았고, 3번 클러스터는 모든 값에서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별 쓰레기 배출량 예측치를 구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구별 쓰레기 데이터와 행정동 단위 속성 데이터를 통해 행정동별 쓰레기 배출량 예측치를 구했습니다. 속성 중 다중회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성공학 과정을 통해 변환하였고, 최종적으로 행정동 내 식당 수와 행정동 내 25세에서 44세 인구수를 다중회귀를 위한 최종적인 독립변수로 선정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해진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R스퀘어 값은 0.4487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동별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여 서울시의 주요 쓰레기 배출 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동별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한 그래프와 커널 덴시티 그래프로 미루어 보아 소수 행정동의 쓰레기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해용기 사업을 해당 상위 행정동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클러스터의 특징을 대표하는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각 클러스터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행정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인구수가 특징인 0번 클러스터에서는 강서구 화곡 1동, 주요 인구의 비율이 높은 1번 클러스터에서는 서울시 디지털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서울시에서 47.298톤으로 가장 높은 쓰레기 배출량을 보인 행정동은 마포구 서교동으로 주요 상권인 홍대거리 상권이 조성되어 있으며 높은 공시지가의 식당가로 대표되는 클러스터 2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행정동은 강남구 역삼동, 영등포구 여의동, 종로구 종로 1, 2, 3, 4동입니다. 해당 행정동들은 정부 2번 클러스터에 해당하며, 이는 2번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해용기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앞선 분석을 통해 마포구 서교동이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우선적으로 다해용기 비즈니스를 시행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선정한 마포구 서교동에 최적 수거함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해용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자치단체의 수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추후 다른 지역까지 확대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함 입지를 선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까지 발전시켜 제시하겠습니다. 최초 입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의류수거함 등 접근성이 좋은 지점과 가로등, CCTV 등 주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점을 수집하여 총 487개의 입지 후보를 얻었습니다. 이 입지 후보들을 저희는 두 단계를 통해 걸러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거함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수거함이 남도록 하여 100개의 입지 후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리 기반의 방법론인 셋 커버링 모델링을 변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대상 지역의 사회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해용기 배출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표에 반영된 요인은 후보지 간 거리, 인근 주택수, 숙박업소 수, 식당 수이며 각 요인이 지표에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정규화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값을 변환한 뒤 최종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값이 낮은 입지 후보를 제거하는 P 리버스 딜리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거함의 최적 입지를 도출했습니다.
최적 입지 선정 과정을 요약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셋 커버링 모델링을 통해 거리 기반으로 1차 입지 후보를 선정하고 P 리버스 딜리트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 지리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마포구 서교동에 설치할 20개의 다해용기 수거함 최적 입지를 추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 시스템으로 큰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고 매립지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일회용, 재활용에서 다회용, 재사용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본 분석에서 제안하는 다회용기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단위의 다회용기의 통합수거와 실사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과 다회용기 수거함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수거 인프라 구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우선 적용 지역을 마포구 서교동으로 설정하고 최적 입지 선정 알고리즘을 통해 20개의 최적 수거함 위치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분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사용 데이터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